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멋진 토요일 주말 오전입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떴습니다. 해가 길어지다 보니까 새가 4시 때부터 요즘은 해가 뜨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오늘 조금 늦잠을 자서 늦게 일어났는데 해가 중천에 떠 있습니다. 저 위에.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문경의 한 펜션촌입니다. 양평보다 훨씬 골짜기네요. 완전 시골이에요. 그래서 집안에서 찍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 멋진 자연 풍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야외로 나와서 미국 마감 아침 시향을 찍기로 하였습니다. 미국 마감 시향 좀 늦게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늦게 올려도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별일 없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시장은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렸던 PC 지수, PC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예상보다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뭐냐면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충격이 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의 움직임도 거의 없었습니다. S&P 500은 0.08% 상승한 4,204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19%가 오른 34,529, 나스닥 종합지수도 0.09%밖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3,748포인트를 기록해서 움직임이 거의 없었고, 러셀 2000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0.21% 하락하는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초미의 관심인 달러는 어떻게 되느냐였는데 장중에 달러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런데 다시 쭉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 역시나 엔화는 계속적으로 약세예요. 물론 오늘은 큰 변동폭은 아니지만 약세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지금 달러당 엔화 가격이 109.86이에요. 반면에 원화는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1113원이에요. 100엔당 1000원. 네, 일종의 이게 마지널 가격인데 다 붙었어 지금. 와,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죠. 그 100엔당 1000원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과 경쟁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전일 한국 시장에서는 자동차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는 역시나 미국의 정책 때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그동안에 그 7,500달러,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7,500달러를 줬었는데요. 이걸 12,000달러로 대폭 늘리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대수의 제한 없이, 대수의 제한 없이예요. 지금 이게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왔느냐? 그게 아니죠. 미국 상원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뭐였냐면 연 20만 대에 한해서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주었는데, 이제는 8만 달러 이하의 자동차에 12,500달러를 제한 없이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야,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정도의 인센티브라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정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을 오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GMP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도 전일 우리가 마감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중국의 전기 2차 전지를 생산하는 CATL 등등이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죠. 예, 이런 흐름들이 이제 이 상원 이 안이 이렇게 나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뭐 반대할 거 없고, 통과가 된다면 의회 법안이니까 행정부에서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쪽에서는 물론 이미 주가가 올랐습니다만 약간의 랠리 가능성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테슬라를 봐야 되는데, 근데 테슬라는 0.89% 떨어졌어요. 이미 전일 올라서 그런 것도 있는데, 좋긴 좋지. 테슬라는 이미 크레딧 그 대수가 다 차서 받는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테슬라한테 굉장히 큰 호재인데, 사전에 좀 올랐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다른 회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다른 회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데 미친 듯이 달려들겠죠. 그러면 경쟁이 격화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추가로 많이 못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뉴스가 가장 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PC 지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울 거야 라는 생각을 기존에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지표가 시장 별반 반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는
향캔과 같다. 따면 냄새가 확 퍼지면서 사람들이 우와 냄새 이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에 무덤덤해지더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금 PCE 지수는 올 이번 주 초 시작하기 전부터 28일 날 PCE 지수가 나오는데 여기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결정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시장이 반응할 것이야 라고 누누이 얘기를 했잖아요. 저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아무 반응 없었어. 향캔의 향이 이미 익숙해진 거죠. 그러나 지표는 상당히 세게 나왔습니다. 4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대비 3.6% 나왔는데요. 예상치도 높았죠. 3.2였는데 그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보다 중요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대비 3.1%, 예상치는 2.9%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근원 가격 지수는 에너지와 음식료를 뺀 가격 지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격 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왔냐 이 근원이 1999년 9월 이후 첫 3% 돌파입니다. 여러분, 야 이게 지금 20년 만에 온 지표고요. 더 대단한 건 그 전월 대비로는 0.7% 올랐는데 이게 92년 대비 최고치예요. 92년 대비. 그리고 또 하나 또 역사를 끌어올리는 지표가 하나 또 나왔는데 시카고 PMI 지수가 나왔습니다. 75.2. 예상은 68이었는데 기준이 50이잖아요. 근데 75가 나왔는데 1973년 11월 이후 최고치예요. 나 아직 나이를 좀 덜 먹었나 봐. 73년이 호출이 되었어요. 이 정도로 지수들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요? 당연히 금리가 올랐어야 되는데 지금 놀라운 일은 금리가 떨어졌어. 10년물 금리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1.581이에요. 1.6도 깨지면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뭐다? 채권 가격은 올랐다. 채권 가격은 올랐어요. 근데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 채권 시장은 조금 독특하게 떨어뜨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얘들이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나는 내 갈 길 간다. 연준이 금리 안 올린다고 했잖아. 장기물 YCC 할 거야. 실질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YCC 할 거거든. 나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우리 금리 낮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야, 즉 가격 상승이야. 채권 가격 그냥 상승한다고 보면 돼. 많이 떨어지면 그냥 사. 그러면 오를 거야. 이게 지금 채권 시장의 미국 채권 시장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동이 안 돼. 연동이 안 되고 어떤 그 경제 전체적인 추세하고 봤을 때 뭔가 흐름이 전혀 다르게 왜 떨어져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버틸 거야. 진짜 그야말로 이거죠. 우린 버틸 거고 결국 그럼 경기는 시간이 지나면 나빠져. 지금 인플레이션 일시적인 거고 결국 경기는 하락으로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뭐 채권 팔 필요 없어. 그냥 갖고 있자. 가격 오를 거야.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이 상황들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금융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테이퍼링을 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인데 정책 금리가 인상이 될 건데 시중 금리가 떨어져? 이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채권 시장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의 갈라파고스적인 시장을 만들고 있다라고까지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는 그런 시장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 6조 달러의 예산안을 공개를 했는데요. 향후 10년간 4조 5천억 달러,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 소리가 들릴 것 같은데, 향후 10년간 4조 5천억 달러를 투자하기, 그 사회 기반 SOC에 투자하기로 한 그 예산을 포함해서 6조 달러의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과연 공화당이 호락호락 받아줄지 모르겠는데요. 어찌되었건 바이든은 그리고 또 어제 우리가 봤듯이 재무부 장관은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대로 투자해야 된다는 게 기조입니다.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미국에서는 완화적인 통화 상황들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2022년에도 그럴 것이다. 과연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경기가 꺾이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데요. 경기가 꺾이지 않도록 군불대기를 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연준의 총자산을 통해서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준의 총자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의 방향성이 바뀌기 전까지는 일단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정리를 해도 무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오늘 토요일 아주 기분 좋은, 너무 밝아요. 저 하늘을 좀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서울 하늘이 이렇게 밝을까? 여기 양평에 살다가 여기 왔는데 진짜 시골이고 한번 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정말 꼴짜기 중에 꼴짜기,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양평 사람인 제가 느끼기에도 공기가 너무 좋아요. 문경에, 여러분 모두 문경에 오십시오. 네, 이 방송은 문경시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요일 5월 29일 여러분 함께한 미국 마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